안녕하세요. CEO톡 128회 오늘은 이제 기업용 소셜웨어, 페이스북 같은 것을 기업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구성원들이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는 데 쓰이는 소셜웨어 티그리스를 만드신 타이거 컴퍼니의 김범지 대표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랑 같이 진행 맡을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4년차 된 IT 지식 서비스 하고 있는 지식 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소셜과 인문학을 융합하는 지식 컨텐츠 연구소의 지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앉아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앉아봤습니다. 네. 가을이 되니까 진짜 좀 살만해진 이건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물렸어, 가운데서. 고정 MC에 욕심이 있으셨구나. 여기 고정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게스트이신 타이거 컴퍼니의 김범지 대표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김범지입니다. 네. 자, 먼저 우리 티그리스 소셜웨어도 뭔지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잠깐 보고서 토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업무 노하우까지 퇴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원들의 인수인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스마트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주고받은 중요 정보가 회사의 자산을 축적하고 활용되고 있습니까? 알고 계셨나요? 이 모든 문제가 이메일 때문에 발생한다는 사실. 이제는 소통의 혁신으로 이메일보다 쉽고 빠르게 스마트한 업무 환경으로 변화합니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기업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소셜웨어 티그리스. 티그리스는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타임라인 방식의 소셜웨어입니다. 업무 이력과 노하우, 현장 이슈 등을 공유하고 중요한 내용을 지식박스에 담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통으로 쌓인 모든 정보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티그리스는 부서, 프로젝트팀, 동호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로 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PC뿐 아니라 태블릿, 모바일에서도 실시간 대화하며 소셜 플라워를 열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업 고객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 인증은 필수입니다. 우리 회사 발전을 저해하는 숨은 회방꾼 이메일. 이제는 소셜웨어 티그리스가 창조 경영을 위한 스마트한 소통을 열어드립니다. 네. 오.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정부에서 혹시 만들어 주신? 네, 지원을 좀 받아서. 그죠? 네네. 뭔가 지원 사업의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포맷이.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IT 아닌 분들도 있어가지고요. 뭐지 이거 이메일 대체인가? 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래도 대표님 그 소셜웨어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SNS 소셜 테크놀로지를 기업 장면에 기업에 적용하려고 시도를 한 회사고요. 네. 그러면서 기업 내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특히 업무용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SNS 기술을 활용해서 빠르고 또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는 회사 차원의 이슈를 전파하기 좋고 이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메일이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저희 회사도 이게 티그리스를 씁니다. 쓰는데 보니까 이제 써보니까 이게 페이스북 같은 이제 UI여가지고 이미 익숙한 UI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 페이스북 막 하다 보면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메일 안 보내잖아 서로,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기업 내에서도 이걸로 하게 되니까 사실 이메일을 주고받을 것들이 그 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뭐 하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내에서 이메일을 거의 안 씁니다. 사내에서는 뭐 한 5% 뭐 미만일 거예요. 외부인하고 할 때만, 외부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외부에 이제 업무용 커뮤니케이션 할 때만 사용하고 있고요. 내부에서는 뭐 거의 어떻습니까? 그 사내에서 쓰실 때
그 대표님이 글을 쓰면 네. 직원들은 무조건 좋아요를 눌러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좋아요 안 누르면 뭐라고 해요? 야, 너희 내 거 안 봤어?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단적으로. 아니, 그 직원들 입장에서 솔직히 뭐 안 누르고 싶지만 네. 또 안 누르면 또 뭐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장은 저는 아무 개의치 않지만 직원들 그래서 많이 누르지 않나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게시글 중에서 대표님 쓰신 게시글에 네. 좋아요가 제일 많이 달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어떠세요? 아니요. 스트레스를 제가 그것 때문에 한참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글을 올려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읽은 이거는 나오지 않아요? 읽은 표시는 읽은 표시 됩니다. 읽은 표시 되고요. 네. 그런데 아무튼 좋아요나 댓글이 안 달려가지고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래서 열심히 저도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그 주로 하기 싫은 것들을 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뭘 이런 거 올려. 우리 좀 야근합시다. 뭐 이런 거. 네네. 읽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올려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사장님은 이러시고요. 직원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네. 그러면요 이제 기업 이름인 타이거 컴퍼니하고 네. 이 서비스 이름 티그리스하고 네. 이제 어디선가 많이 쉽게 들을 것 하면서도 이런 이름은 잘 안 쓸 것 같으신데 네. 그 기원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네네네. 서비스 이름을 왜 그것을 선택을 하셨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그 좋겠어요. 만화 영화 같은 느낌이에요. 티그리 하니까 회사 이름도 타이거 컴퍼니가 타이거도 만화 영화고. 맞습니다. 타이거 마스크는 아는데. 타이거 컴퍼니는요. 그러니까 지금 한 6년 전에 회사를 창업할 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로부터 그 공모 비슷하게 받았어요. 어떤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냐. 저도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이제 창업하는 친구들도 아이디어를 내고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서 채택한 거고요. 타이거하고 컴퍼니의 합성어입니다. 타이거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이제 이메일 아이디를 제 이름에 범자가 들어가서 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저의 동료, 뭐 동행 이런 뜻이 있잖아요. 컴퍼니가. 컴퍼니. 그래서 동행하는 친구들 뭐 이런 뜻으로 썼는데. 엄청나게 심오한 뜻은 아니고. 네, 그렇죠. 엄청 단순한 겁니다. 끝에 중간자 범자가 돼 있어가지고. 호진도 아닌데 왜 범이면 모범할 때 범이잖아요. 그렇죠. 한자로 보면은 범은 호랑이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누군가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타이거는 이제 독립심이 강한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자생력을 상징하고 컴퍼니는 동행, 동료 이런 뜻이니까 상생. 그래서 자생력이 강한 친구들끼리 독립심이 강한 친구들끼리 팀워크를 만들어서 더 큰 걸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오, 해몽이 좋군요.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애플도 사실 사과라 뜻이에요. 사과, 그죠? 이게 굉장히 근데 한번 들으면 까먹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좀 해서 잘 되니까 이것도 지금보다 더 잘 되시면 타이거 컴퍼니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과천으로 가야죠.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타이거 컴퍼니 하면.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티그리스예요. 티그리스는 이제 저희 원래 처음 1.0 버전에서는 티그리스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마이후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이었어요. 그렇게 마이후라는 제품의 기업용 버전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너무 이름이 길다. 그래서 짧은 이름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바꾸자고 해서 또 사내에서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제안을 한 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잖아요. 4대 문명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소통의 인류 소통 문명의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해 보자 이런 이제 야심찬 포부로 시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티그리스 강이라는 뜻이 호랑이 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이거가 뭐 성취됐습니다. 그걸 알고. 그 친구도 그걸 알고 한 건 아닌데. 어원이 호랑이 강이에요? 그래서 모든 호랑이의 그런 학명에 티그리스가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또 조사해 보니까 진짜 티그리스에 가면 타이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로마어로 티그리스가 호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면 산을 공모해가지고 이거를 기한한 된 친구는 어떤 혜택인가 뭐 받았어요? 그 친구는 원래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이제 서브 일을 하던 친구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매니저로. 네. 바로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됐다는 얘기죠. 네. 그 유프라테스는 그러면 뭐 그 동물원 정도? 아니요, 유프라테스는 어원이 주피터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이 터키에서 발원해가지고 하나는 이라크로 가고 하나는 이란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동양 쪽에 가까운 거는 호랑이 강이라는 뜻이고요. 이 서양 쪽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쪽은 이제 주피터라는 뜻이래요. 네, 근데 또 재밌는 학설 중에 하나는 이 그 호랑이 강이 그냥 동물이 거기가 호랑이가 사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호랑이 부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아는 바벨탑 지역이에요, 거기가. 네네. 그래서 옛날 고조선으로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곰하고 호랑이 부족하고 싸워가지고 패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의 중앙아시아를 넘어가서 그쪽에 정착을 했다. 뭐 이런. 그 마늘을 싫어했던 종족이네요. 지금 우리가 저기 고조선 당군왕검 갑자기 우리 역사 공부를 하네. 역사 공부. 네네. 아니 왜냐면 대표님이 사학을 전공하셨어요. 원래. 어쩐지 말씀하시는데 뭔가 사학을 전공하셨구나. 네네. 사학을 전공하셨으면 그냥 계속 그 길로 가시는 정신문화연구원이나 아니면 교사로 가시는 게 쉬운데 약간 거리가 먼. 네네. 그렇죠. 발굴로 이렇게 가시거나. 물론 이제 티그리스 강에 가서 발굴하시겠죠. 지구라트나 이런 데 하실 터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ICT 분야에 그 발을 디디셨습니다. 어떤 경로로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그 극복하려면 ICT 분야에 적응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만 하세요. 하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게 됐는지 어떻게 그렇게 되셨고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전공이 바뀌게 된 계기는요. 사실은 아주 우스운 기회인데 이제 보통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컴맹이나 고사나 볼까 하고 컴퓨터를 배우러 갔는데 그 아는 형님이 소개한 데가 하필이면 그 시스템과학 연구소라고 우리나라의 슈퍼컴퓨터를 관리하는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비전공자를 이 프로그래머로 양성하는 6개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 들어가셨어요? 예. 그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그 과정에 막상 들어갔는데 와 다들 그러는 거예요. 이 과정을 패스하려고 막 자기소개하는 첫날 뭐 목숨 걸고 왔다. 어떤 친구는 미국 유학 중에 방학 그 여름방학 3개월에 그걸 통과하려고 왔다 막 이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카이스트에서 컴공 나온 친구가 거기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맹 벗어나 보려고 갔는데 쫄았죠. 갑자기 분위기가 뭐 무슨. 그런데 정말 매주 일주일에 한 과목씩을 마스터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과목씩. 떨어지는 게 잘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평균 점수가 안 나오면 1차 탈락입니다. 그리고 또 3개월 동안은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결과가 나와줘야 졸업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좀. 그래서 심지어는 합숙을 했어요.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팀원들끼리 방 잡아서 학원 근처에서. 이런 정도로 하니까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 이쪽이 잘 맞는구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직업을 아예 갖게 됐습니다. 슈스케를 미리 하신 거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코딩 분야의 슈스케가 그때 이미. 근데 굉장히 교육 과정이 좋았던 것 같아요. 커리큘럼 과정이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하드하게 하면서 다들 그때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렇게 공부했으면 다 서울대 가는데. 그때 졸업하신 분들이 그러면 지금도 ICT 분야에서 꽤 많이 뿌리를 내리신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실 기업 구조들이 좀 수평적인 구조로 소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다 조직도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결심을 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아마 제가 대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창업을 했다면 감히 그런 생각을 당연히 못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엔 소프트웨어 하우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벤처라는 말을 쓰기 전에는 소프트웨어 하우스에서부터 성장을 해서 처음에 제가 입사할 때 5명, 6명 이 정도 규모에서 한 100명 넘게까지 이제 한 직장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지켜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또는 제가 몸담았던 화이트 정보통신이라는 회사는 특히 HR 쪽 분야의 솔루션 기업이었어요. 우리가 유명하죠. 인사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또는 기업들도
이런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될 필요성이 어떤 시대적 과제라고 봤던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명감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그 화이트 정보통신이 HR 분야의 전문 소프트웨어 네네. 하우스였는데 네. 그런데 창업하신 쪽을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네. 그다음에 SNS 쪽이란 말씀이죠. 네. 놀랍게도 2011년 창업을 하셨는데 2012년 매출이 7억이 넘었어요. 네. 그 뭔가 클라이언트를 잡고선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맨 땅에서 헤딩했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성장하신 건가요? 맨 땅에서 헤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클라이언트를 잡고 나오려면 제가 하던 HR을 가지고 했다면 그럴 수가 있는데 HR 솔루션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그것도 네네. 기존에 없는 그렇죠. 시장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나마 있었다고 하면 아는 분들이 좀 주변에 소개해주는 정도? 네네, 소개는 정도인데 대부분이 처음 보는 듣도 보도 못한 제품이니까 네네.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첫 해는 R&D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 바로 레퍼런스가 생겼습니다. 네. 네네. 여기 보면 상당히 좀 많은 네. 레퍼런스, 그것도 꽤 유명한 기업도 많이 있고 네네. 하는데 이런 레퍼런스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페이스북이 사실은 네. 여기 이거를 사실 써보면 저도 이제 페이스북 저도 많이 써보기 때문에 굉장히 UI가 페이스북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어떤 그런 스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나요? 어땠나요? 사실 페이스북 굉장히 많이들 네네. 쓰고 있으니까. 네. 당연하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익숙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장점을 이해하는데 쉬웠고, 네. 근데 페이스북에 단점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단점을 저희는 이제 파고들은 거죠. 네. 특히 이제 검색 기능이 약하다든지, 네네. 또는 이제 파일 뭐 사이즈 제한을 받는다든지, 네네. 또는 이제 조직 구조, 구조화가 잘 안 돼 있죠. 네네. 조직 하이러키에 대한 네네. 어떤 구조가 네. 안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기존의 기관계 시스템 하고의 연계 뭐 이런 네. 것들은 심지어는 페이스북뿐만 아니고 야모라고 하는 기업용 얌머도 있죠. 네네, 얌머. 네네. 기업용 전용 SNS 마이크로소프트요? 예, 네네. 그런 제품도 그런 하이러키 구조가 안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또 인사를 해서 그 부분을 잘 알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현재 직원이 네. 16명에서 20명 사이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창업을 아닙니다. 하셨나요? 아니면? 처음엔 3명이 시작했습니다. 제 창업 이야기 잠깐만 들려드리면 네네. 네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3명이 시작할 생각은 아니었고요. 한 그래도 뭐 100명 가까이 데리고 일을 했었으니까 제가 네네. 부사장을 7년 했거든요. 아, 전에. 그냥 계속 가시면 사모님이 좋아하실 텐데 왜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네. 주변에 이제 제가 창업하기 직전 2달 동안을 시간만 나면 선배 사장님들을 뵈러 다녔어요. 네. 그래서 자문을 계속 구했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많이 데리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 처음에 그래도 뭘 제대로 하려면 한 힘을 10명, 갖추려면 한 네네. 10명 그렇죠. 네네. 보통 전후로 뭐 한 7, 8 최소한 10명 가까이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사무실 뭐 좋은데 얻지 마라. 이왕이면 공짜로 빌려주는데 그렇죠. 또는 뭐 아는 선배네 네, 가서 네. 해라. 묻어서. 네. 네, 두 번째는 직원을 아무튼 최소로 가져가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시더라고. 선배 중에 한 분이 네가 창업을 하겠다고 깃발을 꽂으면 그 깃발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하고 해라. 근데 억지로 이거 하자고 꼬시지 마라. 이런 거였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제가 정말 깃발을 꽂으니까 네. 사내에서 딱 한 명, 오. 그리고 외부에서 먼저 딱 한 명 그러면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셋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도 안 했는데 네, 그냥 대표님, 하겠다고. 저 하겠습니다 하고 조건도 그러니까. 안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네네 그런 오. 식으로 제가 하니까 같이 해보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네요, 진짜. 그런 네네. 방식도. 근데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무실도 막 알아보니까 정말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무실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암동에 보면 누리꿈 스퀘어라고 있잖아요. 아, 네네, 네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정보통신진흥원 미래부에서 처음으로 혁신 벤처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네. 1기로 들어간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거기서 또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비하고 제품도 좀 모양새를 만들고 네. 뭐 소개 자료도 좀 초기 버전 만든 다음에 이제 강남 쪽에 또 아는 분 소개로 오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들 창업한 다음에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예. 그래서
재무적인 손실도 이제 많이 보는데 대표님은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처음에 그 소프트 랜딩 하신 거네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1년 차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2년, 3년 차부터는 좀 달라지죠.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어떤 거에서, 그러면,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에서 본인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참 시행착오 했다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한 2년 차까지는 제가 계획했던 거 또는 그 이상으로 잘 굴러가더라고요. 퍼포먼스가 나왔죠? 네네. 왜 그랬냐면, 첫 해 R&D가 제품이 잘 나왔고요. 그것도 아주 적은 인원으로. 저는 이제 코딩에 손진지가 꽤 돼서 둘이서 거의 개발했는데 둘이서 제품의 원형을 만든 거예요. 거의 슈퍼 개발자. 아무튼 2년 차에는 영업이 또 슬슬 풀렸군요. 잘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7억 5천. 그러니까 인원도 조금씩 더 늘리고. 그렇죠. 그래서 2년을 한 5-6명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차에는 뭐 한 10억, 15억 뭐 충분히 2배 이상 성장하겠다. 근데 3년 차에 손실이 난 거예요. 3년 차에는 2억 3천 나왔죠. 네, 3년 차에는 한 10억 넘게 나오긴 했는데 11억 정도인가 나왔는데요. 매출은 이익이 좀 손실이 많이 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보니까 안에 직원들은 제품 개발을 계속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고객의 요구사항이 계속 나오니까요. 페이스북 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카톡처럼 만들어지고 페이스처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R&D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부 직원들은. 그런데 외부에서 수주를 하니까 프로젝트를 해야 하잖아요. 수행하려면 외주를 사용할 수 불러다가 같이 해야 하잖아요. 물론 저희 직원이 나가지만 그래서 개발자들이 뭐 4-5명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주 영역비로 상당 부분이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빛 좋은 개살구식으로 됐는데 그거보다 더 큰 위기는 사실은 제품에 있었어요. 제품이 1.0, 2.0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팍팍 치고 나갔는데 3.0 수준이 되니까 생각들이 많아지고 이 R&D 생각, 마케팅, 영업의 생각, 뭐 아무튼 제 생각.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네네네. 이제 팀원이 늘어나면서 배가 산으로 갔군요. 팀원이 늘어나면서 이제 그때는 7, 8명, 3년 차 되니까 10명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그룹이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주면서 제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6개월씩 기회를 줬어요. 야, 네 생각을 6개월 안에 해봐. 민주적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자, 그다음 네 생각 이제 네 주장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가더라고요. 동시에 하질 않았군요. 동시 진행을 못 하죠. 동시 할 수 없는 게 여기서 이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지만, 그러니까 안 도와준다까지 뭐하지만 소극적이. 아니 그러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우죠. 막 싸우면 대표님이 결정하시면 어차피 동업자도 없으신데 대표님이 파이널 보스잖아요. 대표님이 딱 결정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결정했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이렇게 가자 했는데 이 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잘 안 했구나. 자기 생각이 소극적인 거죠. 발을 좀 담그기만 한 거죠. 깊이 담그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자. 이게 저쪽이 안 담아. 저쪽이 좀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때 이제 이해하십니까? 자,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뭔가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합니까? 지금 어떠세요? 지금도 사실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3년 전에 심각한 상황보다는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많이 싸웁니다. 논쟁을 많이 하는데 목소리 막 크고 이유를 봤더니 저 때문이더라고요. 아 왜요? 호랑이들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다들 너무 강해 주장이. 이게 사자를 뽑아요. 이름을 바꾸세요. 라이언 컴퍼니 바꿔서 이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뭐 제 이름을 뭐 씨로 바꿀 수도 없고. 정말 그 말씀 들으니까 저도 첫 번째 벤처 할 때 그 전자 쪽 할 때 이제 스마트 TV란 걸 이제 2000년대 만들었는데. 그때 엄청 싸웠거든요.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하고 전 또 비즈니스 쪽하고 엄청 싸웠어요. 진짜 매일매일 싸웠어요. 네네 두 분이 그럼 끝나고 다시 나가서 가볍게 보리차라도. 그 보통 잠깐 이제 이분 질문하실 차례인데 그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핸드폰 같은 거 개발할 때 스마트폰 할 때 보통 동시에 2세대, 3세대 그러니까 지금 뭐 노트 7을 했으면 노트 8도 동시에 진행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시간이 싸움이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동시공학으로 하셨을 수 있는데 그건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생각은 했죠. 당연히 생각을 했고. 돈이 문제가 저희도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이제 뭐 서버 개발자, 모바일 개발자 또는 개발보다는 이제 설계나 기획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른 친구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팀이. 그래서 제품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새로운 기획, 자기 버전하고 그 다음을 이어서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보완하는 사람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1년에 3번만 사이클 돌아도 버전을 3번 할 수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몇 년 전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죠.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아직 조직이 유연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티그리스 서비스 보면요, 이 관리 비용이 그 직원 한 명당 한 5,000원 선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 인원이면 작은 기업 상대로 하면 좀 뭔가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제 큰 기업을 타겟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이 수익 창출 수단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도 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수익 창출이 부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많이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보면 티그 솔루션하고요. 밑에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예전에 솔루션만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로도 지금 월 5,000원씩 받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언제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염두에 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창업하면서 두 가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전 직장에서 하려고 계속 시도했지만 안 됐던, 못했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창업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였어요. 사스,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상에서 빌려 쓰는. 월정에 내고 서비스로 받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아까 수출 케이스도 태국에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이제 막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솔루션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한국적인 이런 스타트업 벤처 여건에서는 뭐 20, 30억, 100억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원하는 만큼 R&D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투자를 받았습니다만은 적은 어떤 그런 투자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루션 베이스로 저희 제품을 만들어서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면서 커스터마이즈하고 고객 요구사항을 이제 맞춰드리다가 제품이 완성도 높아지고 레퍼런스도 생기면서 대기업에서 만든 레퍼런스로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이제 티그리스 갈아타기라는 이벤트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월 5,000원씩 1인당 이렇게 받기 위해서요. 그 이벤트가 좀 효과적이었나요? 조금 일단 재미있었습니다. 한여름에 한 7월 7일 날 이벤트인데요. 물풍선 던지기. 대학 축제를 옮겨 오신 거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기 뭐 상암동 거기 누리꿈 스퀘어 광장에서도 하고 종로 청계천 거기에서도 하고 여의도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부채 나눠드리고 물풍선으로 제 얼굴을 맞추라고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얼굴 못 맞추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원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런 이벤트들이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 또는 뭐 프로모션 이벤트 뭐 이런 게 아주 이제 뭐 정량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부채 나눠드린 것만 해도 한 3,000분 했을 테니까 그 중에 이제 몇 프로가 저희 티그리스를 인지하셨고 또 그 중에 또 몇 퍼센트가 저희한테
뭔가 기회를 뭐 제안할 기회를 주셨는지는 네.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네. 또 온라인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입소문이라든지. 입소문이 좀 네. 많이 이제 그걸 계기로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고객들이 또 아웃바운드 하기 전에 인바운드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는 걸 보면 네네.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이제 이벤트를 프로모션을 O2O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 오프라인에서 하고 네, 그게 그렇죠. 이제 네. 온라인으로 오게끔 만든 이런 부분인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는 사실은 요 기업형 SNS니까 그런 그 1대1로 만나거나 개인을 만나는 것들은 단순히 이제 뭐 디딤돌로 삼는 이런 부분은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영업하시는 과정에서 기업형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저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요. 네네. 그런 저항, 장벽 같은 거 네네.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네네. 그거는 지금은 좀 많이 완화됐지만 초기에는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사장이 글을 올리면은 어떻게 좋아요를 안 눌러줄 수 있겠냐. 네네, 그 장벽이죠. 네, 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오히려 더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실무자들이 이거 도입되면 다 회사가 페이스북처럼 되면 나 어떻게 네, 그리고 24시간 카톡이 계속 울리잖아요. 24시간 울리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페이스북에서도 보기 싫은데 여기서까지 공감이 간다. 네네. 회식 때도 보기 싫은데. 요즘 뭐 카톡 뭐 금지법 만든다고 통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업무 시간 외에 뭐 그런 것처럼 분명히 심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효용성에 좀 가치를 더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긴 했는데요. 초기에 그런 게 많았었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이거 처음에 이런 얘기 서비스를 소개했을 때 그 기업이 보면 이제 경영진이 있고요. 그 실무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의 호의적인 그룹이 경영진이었습니까? 실무진보다?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략하는 거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오너나 또는 뭐 그 사람들 잘 모르죠. CEO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은 잘 관심이 없는 거였고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인맥 영업이었죠. 이분한테 아는 분을 찾아가서 무슨 기회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정말 좋은 겁니다. 말은 못하겠고 정말 좋아요. 뭐 이런 식의 그렇게 했는데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이제 저희가 PT를 잘하거나 막 이렇게 설득력 있게 해서 레퍼런스 하나 쌓고 2개 쌓고 3개 쌓고 하다 보니까 한 10여 개 이렇게 쌓고 이제 계속 그 이후에는 굴러간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장벽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분들 더 보기 싫어요라든가, 그러니까 뭐 심리적인 장벽도 있겠고, 그 기타 다른 장벽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했었던 팔로잉 기능. 그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 기능들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또는 개인 담벼락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 개인 담벼락 기능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퍼스널 네트워킹의 의미가 기업 내에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친구 맺으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상사도 마찬가지고 차단을 못하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친구 맺어주세요. 그런데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체면이지. 그리고 사장님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이 김 부장 친구하자 이랬는데 제가 네 싫어요 이러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다 개방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룹으로 묶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조직별로. 분분이라든가 팀으로. 프로젝트별이라든지. 이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조직의 하이라키가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조직별로 팀별로 묶는데 그 외가 아까 프로젝트성, 아까 TF,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식경영에 대한 COP, 뭐 이런 학습 그룹들 이렇게 묶는 거, 또는 동호회, 또는 이제 임시로 예를 들어서 뭔가 행사를 한다. 그럼 전체적인 프로야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페이스북에 우리도 CEO 그룹 있잖아요. 그룹처럼 운영이 되겠네요. 뭐 맞습니다. 비슷하겠네요. 좀 유연성이 좀 크다는 얘기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예전에 저도 뭐 KMS 지식경영도 했지만 사실 KMS 솔루션이 많이 들어갔지만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지식경영이 되지 않은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솔루션이 도입됐지만 제대로 안 된 데도.
맞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네, 거의 다 솔직히 이야기는. 네네. 자 그런데 이것은 이 티그리스는 이것은 도입이 되면 실제로 어떤 그 회사에 요새 문화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뭐 기업 문화가 좀 이렇게 바뀌고 좀 그러나요? 좀 그런 게 있나요? 어떤가요? 아, 네. 그게 아니, 뭐 그러려면 또 어떤 것이 또 필요한지.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검찰청에 보면 레퍼런스가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 그렇죠. 중에 하나잖아요. 강한 터프한 조직. 원샷. 그러면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어떻게 보면은 도입한 케이스잖아요. 네네. 근데 고민이 뭐였냐면요.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기존의 KM 구축했는데 그걸 업그레이드는 해야 되겠는데 필요하다는 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수사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필요한데 업그레이드하는데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떻게 활성화하는냐. 그래서 마침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막 설득을 했더니 한번 긴가민가 하지 마 해볼까? 근데 이제 다행히 그걸 했던 사무관님이 좀 이렇게 개방적인 분이었어요. 너무 보수적이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를 얻게 됐고 그 기회에 들어가서 잘 시스템을 오픈했더니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재밌는 일들이 생겼어요. 검사님들이 그거 좋아요 눌러주는 재미로 막 좋아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 뭐 한 달에 한두 건 올라오던 자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몇백 건씩. 그래서 지금도 잘 쓰고 계세요. 검사들 간에?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계속 이거 더 추가하고 싶다, 이거 더 보완하고 싶다 이런 게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기업 문화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 원래는 그러면 그 검찰청 내에 좀 딱딱한 그런 분위기가 소통도 잘 안 됐는데 이게 도입돼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된 거군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검사님들 보니까 이제 다 전공 분야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전문 분야가 다 있죠. 그래서 그 분야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다른 분야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거나 다른 전문 그 분야의 정보를 그러니까 지식을 팔로잉하는 겁니다. 사람을 팔로잉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지식을 팔로잉하는 개념으로. 공공기관은 그런데 예를 들면 메일유업도 그 KM 같은 걸 이제 잘했지 않습니까? 네, 유명한 회사였죠. 그 어떻게 거기서 티그리스가 맹활약을 했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이제 KM도 흐름이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세대가 이렇게 1세대는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 담그듯이. 그러니까 물이 고이니까 썩잖아요. 과거 데이터고. 그래서 뭔가 필요해서 찾아가서 가보면 옛날 데이터, 뭐 몇 년 전 거, 또는 가비지 데이터 이런 거죠. 열어보면. 근데 2세대가 오면서 그러면 안 되고 결국은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학습 그룹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 활동 때문에 최신 정보가 모이게끔 하는 시대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세대로 넘어가면서 겉으로는 내부만이 아니고 외부 네트워크까지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뭐 이런 차원이 화두가 됐지만 실제 내부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데이터가 흘러가야 된다. 데이터가 유통돼야 된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내부하고 외부까지도요? 아니면 내부든 외부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권한이나 정보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필터링은 돼야 되겠지만 아무튼 내부든 외부든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외부의 전문가들이 저희 티그리스, 저희 타이어 컴퍼니 사이트에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문가,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세무, 이렇게 경영 지원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외부 전문가가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를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지만 그 사람 볼 수 있는 공간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어드민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언법 홍보, 뭐 법률인 법률 이런 식의 제한이 있는 거죠. 아까 이제 대기업을 타겟으로 그리고 이제 대표님도 대기업이 이 티그리스를 좀 활용하는 걸 타겟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보면 조그마한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티그리스 써보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란 말씀이죠. 네. 근데 승원 씨를 너무 네네. 말 다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괜찮습니다. 뭐, 저도 하다 보면 항상 하다 보니 그런데 하다 보면 흥분돼가지고. 네. 저도 같이 흥분되는 것 같아요. 좀 자제를. 네네. 물도 안 줍니까? 물 여기 있어요. 네네. 여기 앞에만 보니까 흥분되신 것 같은데. 저쪽 카메라도 좀 보시고. 이쪽 봐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저만 보지 마시고 저쪽을 좋아하죠. 왜냐면 나가는 건 이제.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여기 클라우드 서비스 보니까 여기는 중소기업들 꽤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최소 단위가 10분 정도만 돼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회사에 7, 8분 되는데도 저희 서비스를 쓰시는 고객이 몇 군데 있으세요. 그러니까 COP 활동이나 이런 때 그거 쓴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타스크포스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사장을 잘 알아서 설득을 한 거죠. 네. 이메일을 쓰면은 5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상관없이 회사 자산이 날아간다. 공유가 안 된다. 쌓이지 않는다. 네. 그렇잖아요. 이메일은 다 개인 계정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네. 그 친구가 회사에 있건 또는 특히 나가게 퇴사하게 되면 더 심각해지고요. 회사에 있더라도 그 친구가 공유해주지 않으면 사장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고객한테 어떤 메일이 왔는지 또는 고객한테 어떤 메일을 보냈는지 참조로 나를 참조해주지 않으면 안 그렇죠? 되죠. 네네. 근데 저희는 그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영업이라는 주제, 예를 들어서 뭐 제품 개발이라는 주제, 그걸 가지고 다 같이 그룹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누가 어떤 새로운 제안을 또는 뭔가 제품을 만들면 그걸 다 같이 공유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근데 공유해서 끝나지 않고 그게 계속 히스토리컬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적응을 업무인 생계가 굳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메일에 들어가 있으면 선배 또는 팀장, 사장님 메일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서버를 관리해도 그건 쉽지 않죠. 그 말씀하신 대로 잠깐 제가 쉬고 넘겨드리도록 하세요. 네. 자, 손으로 터치. 그러면요. 훈훈하네요. 그러면요 이제 여기 서비스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럼 그 업체도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고 데이터를 또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는 약간 그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이 해당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그런 소셜웨어도 혹시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있으세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못 뚫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B2B뿐만 아니고 B2C로 확장하고 싶고 할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승훈 씨가 얘기하시는 게 우리 고객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내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고 외부의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내부에 있는 어떤 자원, 정보를 고객한테 얻기도 하고요. 제공하기도 하고 고객한테 반대로 얻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활용하려는 저희는 이제 제안을 이제 뭐 기회 있을 때마다 합니다만은 이게 아직 그렇게까지 깨어 있는 고객이 많잖아요. 왜냐면 이게 여기 보면 저 뭐 못된 고양이 이제 매드포 관리 뭐 보면 그 어떤 그 이제 고객들이 진짜 B2C인데도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고객이 직원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저런 고객들한테도 티그리스를 쓰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저 고객들은 이제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걸 쓰니까 그 카톡과 페이스북 같은 거하고 티그리스를 좀 연동시키는 건 그건 어떨까요? 그런 거. 돼 있고요. API로 할 테니까요. 처음부터 1.0부터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줬어요. 사용하십시오. 쓰는 고객이 지금은 타이생명 하나 정도예요. 타이생명은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뭐 생보사로 1위 하는 기업인데요.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저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보험 상품이 개발이 되면 그거를 이 FC들의 개인 계정,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에 퍼나를 수 있게 그게 오픈 API로 연동시켜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개 글이 있으면 네. 뭐 그것을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티그리스 안에서 네, 그 FC가 영업이 그냥 그걸 자기가 하셔서 자기 트위터나 네. 페이스북에 바로 게시가 되는 거예요. 네네. 버튼 하나 공유하기 버튼 누르면 네네. 어디로 할래? 페이스북. 어디로 할래? 트위터. 이것만 선택하면 바로 네. 자기 개인 계정에 공유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 변액 보험을 새로 이제 타이생명에서 네. 개발했으면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홈페이지나 그룹웨어로 보내주고 알아서 옮겨가지고 하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그걸 여기에 티그리스에 띄우면 알아서 네네.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자기 페이스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네네. 그런 말씀. 그렇죠. 자, 근데 네. 그 타이생명은 아까 보니까 이게 올해 한 게 아니라 네네. 2013년 네. 3년 전에 2년, 3년 2, 정도 3년 됐습니다. 한 건데 어떻게 여기를 이제 만명되는 큰 회사인데 여기를 어떻게 뚫으셨습니까? 여기 뭐 사실은 태국에 혹시 뭐 이렇게 여행 가시다가 네, 맞습니다. 치앙마이 갔다가 그 서울 뒷걸음 치다가 뭐 뒤잡듯이 여행 가서 이제 진짜요?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이제 진지해지네요. 재밌으시죠? 근데 왕족이었대. 로맨스. 타이엔 그 왕관하잖아요. 그러면 왕관아. 전혀 아니고요. 네. 현실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아니 지금 뭐 저희는 신화를 들을 뻔했어요. 그래요? 사학과 전공하신 대표님께서. 신화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이야기로. 근데 저희가 한참 열심히 그 삼성전자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태국의 타이생명에서 프로젝트를 하는 기업이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의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로커스라는 데인데 네네. 거기에 있는 그 태국이 네.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태국에서 금융과 네네. 그 통신회사를 위주로 주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 그 회사에서 이제 저희한테 모바일 쪽은 한국이 강하니까 모바일 좀 컨설팅을 좀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 컨설턴트를 보냈는데 네. 그 친구가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저희 회사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해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뿅 가게 되는 이거 좋은데? 네. 해가지고 도입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관계를 갖고 메인터넌스를 하고 또 태국 현지 파트너를 두게 됐고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미얀마 쪽으로 이제 확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파트너가 이제 태국과 미얀마를 같이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 독점권을 달라고 지금 계약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그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태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그 태국하고 비즈니스 해보시니까 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광으로서가 아니라 비즈니스로 또 거래처로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태국이란 나라가 그 비즈니스 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보시니까. 제가 직접 해서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이 나갔으니까요. 제가. 근데 직원들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저희가 전 직원을 데리고 워크숍을 갔어요. 태국으로? 네. 프로젝트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그 겸사겸사 그때 선언하기를 여행 보내주겠다. 글로벌 이제 우리 진출이 꿈이니까 목표니까 한 국가를 새로 개척할 때마다 그 나라로 워크숍을 간다. 모든 직원이. 그럼 미국 개척하면 비행기도 많이 들어가네. 월드 투어. 근데 2014년에 끝났어. 부담 없어.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매년 생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내년 14년은 베트남 가자, 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가자. 막 이 직원들이 거기 이제 태국 워크숍 갔을 때 막 흥분해가지고. 아주 잘 놀고 그랬는데 진짜 그랬겠네.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 나갈까봐. 그게 아까 말씀드린 3년의 그 고비. 보통은 이제 회사 설립하면 3년 차에 위기가 온다 하잖아요. 그 위기를 저도 겪었던 거죠. 제품 만드는데 또는 투자도 관련해서 제가 준비했던 시드머니가 이제 바닥이 날 때고 그렇다고 영업은 막 잘 되는 게 아니고 제품이 완성도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2.0에서 3.0으로 그래야 이제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태고 또 외부의 투자는 쉽지 않은 상태고 거기에 딱 한 1년에서 1년 반이 묶여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글로벌 진출을 더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도 한계가 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기회를 다시 온 것 같아요. 두 번째 기회가. 지금은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현지의 파트너랑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일단 타이생명 같은 경우는 종업원 숫자가 45,000에서 5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종업원.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용하는 인원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거는 사이버 영업 담당하는 FC들이 이제 활용하는 쪽이잖아요. 그 기능은 영업은 어디든지 무기가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걸 한국의 뭐 생명보험사들, 뭐 LIG도 그렇고 뭐 교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쪽에 파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2, 3년 동안 공백이 좀 있으신데 좀 노력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뭐였나요? 국내 금융사들은 사실은 처음에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레퍼런스를 가져와라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레퍼런스를 제가 사실은 HR 갈 때 화이트에 있을 때 그 개발하다가 영업으로 전환해서 제가 금융권 레퍼런스를 운 좋게 이제 개척을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증권하니까 카드하고 카드하니까 은행하고 뭐 그 금융권 고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영업 대표가 아니고 영업 대표가 아니고 그냥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업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 레퍼런스를 첫 번째 레퍼런스를 만들지를 못했어요. 아직 한국에서요. 제대로 된.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계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B2C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B2C를 타겟으로 잡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뭐 예를 들면 서초동 같은 경우는 한 10,000명이 거주한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거 이런 니즈 같은 거라든가 대학교의 학과라든가 학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동호회들도 있고 그런데 요런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기업이 아닌 요런 기관들 요런 동호회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거를 파고 들어가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떠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접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한 3년 전만 해도 그런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뭐 동창 뭐 이런 동호회는 밴드가 사실 밴드보다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더라고요. 또 요즘은 교회 어플 따로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 주민 어플 따로 나오고 있고 학교 어플 따로 나오고 세분화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 우리가 빨리 이렇게 해서 자리가 잡으면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확장하고 이런 구상들이 아주 휘황찬란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된다. 기업용 시장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우리가 점점 갈고 닦고 뭐 석가탑, 다보탑 만들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집중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서비스하던 데서 조금만 바꾸면 기존에 있는 그룹웨어들이 조금만 바꾸면 SNS만 집어넣으면 이제 유사한 거잖아요. 티그리스하고요. 그쪽들 후발주자들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경쟁을 해서 차별화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어떤 분야로 어떤 방식으로 좀 차별화 시키려고 하시는지. 공부 많이 하셨어요. 원래 나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제가 지금 입사하고 싶으신 것 같아. 뭐 자리 없나요? 고정 MC가 되시려고 엄청나게 고정 안 나오니까 그건 굉장히 궁금해요. 김수일 대표 개인적으로 조금 아는데. 그렇습니까? 김수일 대표였으면 이런 질문 못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하여튼 뭐 질문 똑같아 항상. 이게 절박합니다 지금. 집에서 좀 더 벌어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전략 또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그런 건 말씀 안 하셔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더 집중을 하는 거는 기업용 분야의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실 대기업보다도 더 이제 집중하고 있고요. 그 기업들이 꼭 필요한 고맙습니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는 크게 보면 섹터를 프론트엔드 단하고 백엔드 단으로 나눠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 있는 것들을 재구성해서 얼마나
최적화된 서비스를 하느냐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백엔드 단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연계시킬 거냐.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소셜 인트라넷 소프트웨어라는 이제 분야의 포지셔닝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셜 테크놀로지를 기업의 내부 인트라넷에서 얼마나 극대화시킬 거냐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중간의 생각,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업용 SNS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거였고요. SNS가 기업에서 필요할 거라는 거고, 한 3년 지났을 때는 저희도 막 스타디를 하고 알면 알수록 이메일이 기업의 어떤 디지털 자산을 축적하는데 안 좋은 굉장히 좀 장애 요인이 되는구나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이 세상에서 좀 없애볼까? 야심만만하네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호랑이니까 겁이 없잖아요. G메일이 상당히 싫어하는데. 근데 진짜 없애도 될 것 같은 정도로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메일 수준이 아니고 모든 업무용 시스템들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기반된 업무용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다 이제 나중에 다 검색이라든지 검색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석까지 그렇죠. 뭔가 그래서 뭔가 그 직원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네, 자동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하신 거군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겉에만 이제 페이스북 같아서는 안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뒤쪽에 뒤쪽에 이제 엔진 쪽에 이쪽이 뭔가 이런 것이 막 그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이 설계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저희가 과거에 이제 사실 HR을 화이트에서 하기 전에도 화이트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걸 다 개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생산 관리도 하고 회계도 하고 영업 관리도 하고 다 하다가 점점점 좁혀서 HR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백엔드 단에 대한 또는 ERP에 대한 이해가 이제 경험이 충분히 있으시고요. 있는 친구들이 이제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리모델링하거나 재구성, 연계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업들을 많이 이제 접하시면서 뭐 기업을 인큐베이팅 해주시는 사례도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벤처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그 또 다른 벤처를 이제 후배 벤처 인큐베이팅 한다는 게 쉽지는 않으신데 좀 이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노하우 같은 거는 따로 있으세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뭐 주변에서 좀 의아하다 또는 희한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우연찮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타트업을 다시 창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전문가 그룹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모였는데 형 혼자 혜택을 보지 말고 우리도 좀 주변에 우리를 포함한 주변의 후배들도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 좋은 생각이다. 사실은 창업 초기에는 별로 저는 할 일이 없더라고요. 뭐 둘이서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그래 재밌겠다 해보자. 더 근본적으로는 저는 술을 좋아하는데 술 먹을 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술을 좋아하시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달 2팀씩 5년 동안을 꾸준히 했는데 그러니까 한 100개 팀 이상을 도와줬겠죠. 그래서 멘토링 해주고 멘토링 한 1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말로만 도와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엔젤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젤 클럽 만들어서 실제 이제 엔젤 투자해주고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엔젤 매칭 펀드라는 중기청에서 펀드를 조성한 게 있는데요. 그걸 또 받게 도와주고 뭐 이렇게 5년 동안 열심히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100여 개 넘는 기업을 도와주셨으면 그 중에 굉장히 또 잘된 기업도 있겠네요? 아직 저희보다 잘된 기업은 없고요. 안타깝게도. 원래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어느 기업이나 아무리 이게 어떤 폭발력이 있는 기업도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한 10년 가까이 걸쳐서 이제 뭐 전 세계에 알려졌듯이,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그 중에 뭐 5개 꽤 괜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뭐 일반인들이 알 정도는 안 돼 있는 상태고. 자, 그럼 이 100여개 넘는 기업을 이제 멘토링해 주셨으니까 뭐 여기 여기도 이제 창업하려는 분도 있고요.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하려는 분들한테 뭐 지금 요 시점에서 요 지금 2016년 요 시점에서 요런 거 좀 하나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창업을 저는 무조건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좀 더 빨리 할 걸. 40대 하셨는데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40 전후. 그러니까 뭐 첫 번째 기회는 뭐 대학 졸업하고 뭐 창업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첫 번째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대학 전후로 해서. 두 번째 기회라고 하면 40 전후로 뭐 37, 8부터 41, 2 초반에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에너지가 아주 넘칠 때잖아요.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 10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 없어요? 아니 지금도 넘칩니다만은 이제 이 세치가 들고 그러니까요. 직원들하고의 어떤 아무리 수평적인 소통을 하려고 해도 나름 한계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아재로 느끼는 거죠. 아재 내지는 뭐 이렇게. 요즘 아재. 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창업만 하라는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 요거는 준비해서 창업해라. 이런 게 좀 중요한 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 초반이나 뭐 40대에 있는 분들이나 3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창업할 때 그분들은 사회생활 경험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것을 좀 한 포인트 하나 주시면 어떤 포인트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창업하기 전에. 창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3요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아이템. 어떤 사업 분야,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거냐. 두 번째는 이제 팀, 어떤 누구랑, 팀, 누구랑 할 거냐. 세 번째가 이제 자금, 자금을 확보를 어느 정도 할 거냐.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일단 같이 할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사람을 사귀어야겠죠. 주변의 전문가들을 자주 만나고 그 분야에 하고 싶은 분야에. 그래서 팀을 구성하는 게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팀이 뭉쳐서 우리 뭐 해볼까? 그래서 아이템을 정하고 그 아이템을 매력적이라면 투자는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을 정할 때 다른 사람, 자기의 장점과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완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전공과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저는 개발자였지만 영업, 마케팅, 전략기획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더 와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더 전문성을 갖게 된 거고요. 저랑 같이 했던 엔지니어 두 분은 엔지니어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더 커지면 관리, CFO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데 직무적인 성격에서도 다른 사람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저는 막 이렇게 도전적이고 질른다고 하면 누군가는 또 안에서 케어해주고. 그러니까 뭐 찍새가 있으면 딱새가 있어야 되지. 그죠? 뭔가 이렇게 안에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성격도 약간 보완적이어야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깃발을 들었을 때 그 뭔가 같이 내가 강요 안 하더라도 뭔가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깃발 들었어요. 40대 초반에 깃발 들었어. 근데 아무도 안 해. 안 따라와. 이러면 그만둬야 될까요?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래도 할 거야 하고 뭐 혼자서 그러지 말고. 저는 그렇게 유아독전, 독불장군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을 갉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해야겠네요. 억지로. 시대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려면 좀 이제 다른 나라 뭐 아직은 좀 어떤 변화가 많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에 가서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그런 기회가 그런 방식으로는 쉽지 않지 않나 싶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이제 소셜 시대가 되면서 이런 티글실 같은 그 사업 아이템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개방성을 약간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악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뭐 다른 데 악용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거를 방지할 만한 뭐 대책 같은 건 따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트라넷 내에서 보안이 이제 철저하다는 얘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기업에서 누가 악플을 달어? 말도 안 돼. 사람한테 누가 악플을 달어? 말도 안 돼.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하니까 이제 새로운 말씀을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게시판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역시 회사 내에서도 있나요 요즘요? 지금 점점 없어졌어요. 지금 운영을 안 합니다. 네. 근데 저희한테도 고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익명의 계정, 익명 게시판, 익명 그 그룹을 만들어줄 수 없냐. 네. 신문고식으로요? 네,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안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줬어요. 그거는 악플 게시판하고 같은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제 생각의 어떤 편협함인지 모르지만 자기 의견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주장한 의견이 과연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이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표님 이제 페이스북도 하시고 좀 이 소셜 같은 것을 기업에 적용시키고 그렇다면 이제 이 소셜이란 단어가 나온 지가 이제 꽤 됐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정도 됐고 이제 그런데 그냥 이 기업용 이거 말고요. 지금 이게 소셜 네트워크, SNS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할 거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은 페이스북이 계속 영원할까? 갈까요? 아니면 뭔가 새로 다른 것이 어떤 형태로 이제 SNS가 진화할 거라고 보시고 또 기업은 또 앞으로 진짜로 그러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꼭 TBS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메일 안 쓰고 정말 이런 기업도 이제 완전 소셜식으로 다 바뀔 거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계속 진화를 더 한참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SNS가. 그러니까 물론 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어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요. 더 충분히 진화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그 진화의 방향성은 더 신뢰 기반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탄탄한 신뢰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게 과거에 이제 오프라인에 그런 신뢰 기반의 모임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게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시너지가 더 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유통의 방식이 이 소셜 네트워크를 올라타서 더 진화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채팅에서의 어떤 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통이 이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기술을 타고서 온라인에서 이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나랑 친한 사람이 과연 나랑 유사한 사람이 어떤 걸 샀는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아주 알게 그 사람이 추천한 물건. 아마존에서 하듯이 하는 것이 더 확장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회사에서 소개하는 자료를 보면 브로셔를 보게 되면 가트너가 2016년이 되면 이제 그 대기업의 뭐 50% 그리고 포천 500의 80% 정도가 기업형 엔터프라이즈 SNS를 사용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소개를 하셨어요. ESN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실제로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어떤가요? 그게 이제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좀 뒤진 건가요? 예, 조금 이제 뒤처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까 이제 금융권의 벽도 그렇지만 사실은 법의 지금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모바일 사용하는 데서 제한, 뭐 이런 게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이제 정서적인 면도 좀 아직은 있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존경, 존대의 문화, 뭐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실제 해외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또는 심지어 중국만 하더라도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일례로 비슷한
그 뭐 야머도 있고 최근에 슬랙이 엄청나게 시장 가치가 벌써 뭐 4조를 넘었어요. 네. 추측 남는 거 없나요? 저희가 글로벌에 나가서 성공하면 저희도 뭐 4조까지는 하지만 뭐 아시아만 잡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포부를 갖고 있고요. 결국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이분 그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그런 방식으로 가면 결국 한국 기업도 쫓아가고 아시아 기업들이 글로벌 회사들은 다 가잖아요. 네, 그렇죠.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제 뭐 금방 확산이 되니까요. 네네. 그럼 앞으로 그러면 글로벌 진출할 때는 저 솔루션보다는 저 클라우드 서비스로 실 생각이시죠? 이게 부담이 적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질문 잘한 분들 세 분한테 대표님께서 선물 갖고 오셨는데 이게 뭔가요? 뭐 무거운데 저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 실체가 안 보여서 좀 이렇게 실체를 보여드리려고. 맞아요. 선물로 TBS 계정 하나 주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럼요. 혼자 뭐 하실 거예요? 그렇죠. 뭔가 올리브 오일 냄새가 나는데. 좋아요. 먹을 것 같은데. 네네. 저기 실용적인. 저 에어컨 틀어주겠어요? 되게 더운데. 에어컨을 끝날 때 틀어놓는군요. 아니 틀어줘야 되는데. 네. 아니 하다 보니까 열 받아서 우리가. 자, 이제 질문 있으면 네네. 네. 저는 초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세요? 네. 사실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랑 저희가 쓰는 풀 메신저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사실 좀 대조가 되면서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제가 풀 메신저를 쓰는 불편했던 게 제가 학년을 이동을 할 때 제가 썼던 자료들을 다시 찾아서 옮겨야 되는군요. 리스트에 담아서 옮기고 그래서 제가 개념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하면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 그러면 만약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일반 회사원인 경우에도 회사를 이직을 했을 때 내가 계정만 있으면 다시 거기서 못 가져가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서 작업한 거는 그 회사의 자산이라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개인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그러면 저는 이제 회사 일은 직장에서 맡긴 내고 싶긴 하지만 일하지 않을 때 이제 집에서도 해야 되는데 가는 길에 핸드폰으로 연동을 해서 이렇게 또 보거나 할 수도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모바일에서 저희 회사도 저도 모바일에서 많이 해요. SNS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저는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있을 시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단. 그런데 저희 회사가 돌아가는 일들을 온라인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확인되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메일 예를 들었지만 이메일로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저희 티그리스 자체가 그룹으로 팀 단위로 움직이고 TF나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보가 개인이 보관할 수가 없어요. 또는 개인은 개인대로 뭐 하는 기능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일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그러니까 모바일만 접속하면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그 학교도 보면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게시판 형태로 커미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페이스북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페이스북 우리가 모바일로도 하잖아요. 그죠? PC로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 이제 뭐 메일이라든지 결제까지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에 내 메일하고 그다음에 결제 시스템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 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주력 설계하는 창원역의 임정부장인데요. 저는 아직 행수해서 지금 이거를 들으면서 저희는 주로 대용량 이제 CAD 파일이나 이제 모델링 파일을 다루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턴키를 하거나 그럴 때는 되게 보안이 중요시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주로 웹하드를 쓰게 돼요. 웹하드를 쓰게 되고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업무 이제 공유 폴더를 통해서 웹하드에다 올리게 되면 이제 그걸로 이제
다시 서버에 저장을 해서 이제 원본 파일이 이제 유사시에도 보호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애색 개색 워킹맘이라서 이제 그 꼭 출근이 필요치 않을 때는 재택으로 근무할 때는 팀뷰로 그 서로 그 화상에서 여러 가지 뭐 체크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네네. 협의를 하고 이제 해요. 네. 그런 이제 오히려 보면은 기본적인 그 경영이나 업무 파트에 소용량의 어떤 간단한 그 서류 파일 형태의 어떤 그런 업무보다는 그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이제 앞으로 그 이제 4차원의 여러 가지 로봇이나 기계 이런 현명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런 어떤 그 드로잉 쪽에 모델링에 대한 어떤 파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고려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해서요. 아, 네네.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애색, 개색 그게 뭔 말이에요? 애색, 개색, 워킹맘. 애가 색. 뭐 발음이 영어 같아서 제가 놓쳐가지고 여쭤봤어요. 아, 네네. 간혹 이제 재택을 할 때 이제 그걸 더 참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과 6이군요. 네. 저희도 당연히 엔지니어링 파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가 또 필요하고, 네, CAD, 뭐 캠 이런 전문. 그거를 이제 라이트하게 비주얼라이제이션하는 또 소프트웨어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편집용이고, 이제 현장에서 도면을 보거나 뭐 이런 용도로. 그래서 뭐 우리가 HTML 뷰어라고 표현하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연동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URL 링크 방식이 됐든 동영상을 URL 링크로 연결해서 틀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기존에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를 연계해서 하는데 CAD 쪽에서 네. 그러니까 뷰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제 연동해서 사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걸 가지고 아까 화상이 하듯이 근데 화상이는 그거를 녹화해가지고 또 보지는 않잖아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그때 하지. 막바로 그쪽하고 저하고 이게 뭔가 그 디자인선이 틀렸다 그러면 팀뷰로 서로 컴퓨터가 공유가 돼서 저기 사무실에 있는 소장님이 제 컴퓨터에 있는 선을 수정해 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화상의 용도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든지 또는 그 의논한 내용들이 댓글로 이렇게 쭉 모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엮여서 사용이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그럼 저희 터키 같은 경우에 보안을 요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그 회의 절차에 따라서 또 같은 얘기를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해석이 달라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프로젝트별로 그룹으로 형성해서 그걸 단기 운영할 때도 나름대로 보안이나 그렇게 다 운영할 수 있나요? 네네. 그룹별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중요한 거죠. 네? 건설사에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던져도 되죠? 던져도 돼요? 예, 하나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그 온라인에서요, 안철수님께서 그 카톡이 소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람들 간에 기업이 돈을 내면서 카톡도 있는데 이런 소셜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카톡 방식에 기업용이 있어요. 그게 기업 버전. 기업 버전. 그게 슬랙이 그 버전을 채택한 겁니다. 자, 근데 카톡 방식으로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빨리빨리 하는 거는 즉시성은 되게 좋은데요. 그게 기록이나 히스토리.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렇게 일맥상통한 거를 찾아가려면 맥락을 찾아가는 거는 사실은 너무 가비지 데이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리가 쉽지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카톡은 방마다 검색 기능이 있는 거지. 전체가 없죠. 전체 검색이라든지 또는 하이로키 아까 말씀드린 팀 간에 움직여서 협업을 하는데 권한 제어가 안 되잖아요. 이 팀은 이렇게만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맹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거 환자 솔루션을 할 때 그 환자에 대한 차트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병원 생활을 좀
네. 그 카톡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부서 간의 인원은 전달 방식이고 올라왔을 때 병실에서 그 환자가 어떤 그 병원에서의 어떤 그 처리 과정을 겪어서 올라왔는지 그게 참고가 안 돼서 그리고 또 그거를 추가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막바로 정리가 되면 병원 업무가 상당히 쉬워져요. 앞으로 뭐 병원에 환자를 많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보호자.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다음부터 환자로 가실 때 티그리스 얘기를 해주세요. 병원에도. 이분은 저기 그 명예 영업사원으로 월 100만 원. 병원에 입원하실 월 100만 원 때마다 다음부터 이제 입원만 하시지 마시고 티그리스를 해보세요. 자, 카톡 관련해서 이제 그 티그리스 나왔던 이런 자료를 좀 읽은 경우에 기억이 나는데 그 자료에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이 카톡이 없으면 소통이 안 된다. 특히 광화문하고 세종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보안을 요하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게 돌아다닐 수 있다.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빼가지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은 게 딴 데로 갈 수도 있다. 그 면에서는 티그리스 사용하면 그런 보안이 공공조직에서 훨씬 더 카톡보다는 낫다. 인정하시나? 이거 뭔가 검사 같은 느낌이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걸 티그리스는 해결해 준다. 얼마 전에인가 카톡에 있는 정보가 검색이 돼가지고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저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기업의 어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그 사실 축이죠. 지금 우리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카톡을 쓸 때하고 그 기업용 메일이나 기업용 이런 그룹웨어를 쓸 때하고 이 자세가 달라지죠. 자세가 달라지죠. 하다 보면 진짜 그런 자기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나빠질 수 있죠. 지금 사실 미국의 힐러리가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이메일 당하고 있는 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좀 당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도 유사한 거죠. 그렇죠. 또 질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저희 그 전국에 한 500여 명의 이제 그 재택근무 상담사분들 계시는데 유일하게 저희 대표님은 017 옛날 번호 절대 쓰지 않습니다. 데이터 DB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뭐 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4.3 근무를 하면서 한 근무에 두 회사를 하면서 한 회사는 3일을 근무하고 한 회사는 4일을 근무하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늘 얘기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를 가지고 니꺼 내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장하는 게 공유 개념에서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니도 쓰고 나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보안은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를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한테 생각 다 있어.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티그리스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또 어떤 기업에 그 추천을 해주고 싶은지 그걸 지금 만약에 저기 한다 그러면 당장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가능한 게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쓰실 때 저희는 노트북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버에 있습니다. 서버에 있는데 개인의 권한에 따라서 데이터 액세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은 제가 중간에 까먹었습니다. 어떤 업무, 어떤 종류의 기업에 추천을 하실 수 있는지. 사실은 이 제품 서비스는요. 어떤 업종과 또는 규모에 상관없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이왕이면 더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데는 주로 이제 전국 단위 아까 말씀하신 전국 단위 흩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제 현장직이 많이 있거나 그러면은 노트북 사무직은 노트북이 있는데 현장직은 노트북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로 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절실하면서도 활용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몇몇 그룹별로는 그 싱크와이즈 그 협업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메일 주고받지 않고 거기에 뭐 영상이든 링크든 뭐 다 가능하니까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니들은 쉬우니까 써, 나는 안 써.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더 좋은 어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례지만 대표님 연세가 오래 어떻게? 저요. 아니. 지금 그 대표님이신가요? 저 말고 제가 속한 대표. 조직의 대표. 70대. 서울시 산하 정신보건시설에서 한 20년 근무하고 퇴직했다가 다시 이제 그 연구소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한 60 중반입니다. 아니 대표님. 그분들 대표님은요 지금 57년생. 57년생. 그럼 굉장히 젊으신데요. 네네, 젊으신. 그분 카톡은 쓰시지 않나요? 안 써요. 카톡 안 써요? 017. 아직 017이니까 안 되죠.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시겠네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보다 늙으신데. 네네, 왕따는 아니시죠? 네. 요즘엔 53년생, 4년생 분들도 밴드나 카톡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럼요. 뭐 70, 80대 그렇죠. 사용을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그 DB의 그 중요성 때문에 내 정보는 절대 AI한테 안 준다. AI한테 안 줘. 그래서 안 줘도 다 알거든요. 맞아요. 저희 티그리스 쓰면 카톡처럼 한 방에, 카톡처럼 이렇게 안 주셔도 된다고. 얘기해 볼 만한. 네네. 언제 방문 일정 잡을까요? 자, 또 질문. 방문 일정. 질문 없어요? 연락 주시죠. 제가 명함 드릴게요. 네. 그 인트라넷 소셜 네트워크로 굉장히 지금 탄탄하게 커지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플랫폼이면 사실은 지금 파두가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면 여러 벤더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되고 이런 서드 파티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문화라든지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플랜이 있으신가요? 네네. 또 좋은 질문 하셨으니까. 당연히 있고요. 당연히 있는데 처음에는 모두 아까 이제 벤처 인큐베이팅을 하면서도 모두 그런 꿈을 꿉니다. 플랫폼 기업이 되기를. 그런데 플랫폼 기업이 처음에 꿈꾼다고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뾰족하게 해서 제대로 했을 때 사용자가 늘어날 거잖아요. 저희 목표는 지금 10만 명이에요. 크라우드 서비스 10만 명만 넘기는 이게 목표고요. 그 10만 명이 넘으면 플랫폼 하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서비스가 그런 어떤 매력적인 서비스가 된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는 붙일 것들 사실 일단 많죠. 이제 사용자 수를 이제 넓힌다, 저변을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그러려면 무료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세요. 근데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무료로 하면 잘 안 쓸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창업을 했다면 아마 그 방법을 따라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한국 사회고 아직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 서비스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료보다는 유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돈을 내고라도 충성스러운 또는 저희를 애정을 갖고 저희 서비스를 써주는 고객들이 늘어났을 때 뭐 밖으로 나가서도 더 어떻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유료는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지자체라든가 기업은 무료, 그쪽은 유료. 그 다음에 동주민이라든가 시주민이라든가 일반인들은 무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고려해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의. 네네. 자, 또 질문 없으시면 이제 오늘 이제 Q&A 여기까지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주는요. 다음 주는 IT 특집이에요. 다음 주는 데이터가 기업을 어떻게 바꿨나.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 17년간 그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셨고 또 뭐 이분이 있었는 데가 이제 엑시엄이라고 저번에 미국에서 9.11 테러 있을 때 테러범이 18명이었는데 그 엑시엄이라는 회사에서 11명을 잡은 거예요. 11명의 그 어떻게 잡았냐면 그 엑시엄 회사가 전 세계 7억 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그 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갖고서 어떻게 이제 비슷하는지. 근데 다음 주는요, IT 특집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전문 용어를 많이 쓸 겁니다. IT적인 용어를. 다음 주는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그 IT를 잘 모르시면은 들으실 때 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어쨌든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전문적이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이때는 이제 공동 MC 없이 그냥 1대1로 저도 궁금한 것들 막 하니까 IT 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예. 책은 쉽게 쓰여졌잖아요. 책은 케이스가 8개인가? 네? 케이스가 네. 근데 아니요. 책도 상당히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나오고. 자, 오늘 다음에 추석 때는 이제 추석 때 이제 쉽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또 다음 주에 쉬고요. 다다음 주도 쉬고요. 추석이 이렇게 연휴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CEO톡 관련된 것들은요. 여기 ceo.mba.co.kr 이 사이트에 가면 북포럼 CEO톡 관련된 것들, 과거의 영상들 또 이런 것들 다 편집된 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에도 있고요. 네, 검색하면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수고하신 두 분 MC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추고 가죠. 네. 갑자기 시키니까 오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날카로운 질문들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창업한 초심을 잃지 않고 아무튼 글로벌 시장에서 티그리스가 크라우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거를 나중에라도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대표님 질문을 네 분이 있잖아요, 네 분,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세 분만 좀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남성분이 양보하시겠다니까. 그러시죠. 흐뭇하네요.